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력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세력주인가 또는 이 종목이 세력주인가 그 기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강의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라이브 동영상도 완전 비공개 처리 당했잖아요. 아시죠? 네,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적 처음이었어요. 보통 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노란 딱지라고 하죠. 노딱. 이런 게 걸립니다. 근데 이런 거를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 자체가 이제 비공개로 해서 여러분께 공개를 다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 뭐 엄청난 내용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누가 저를 인플루언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뜻이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그렇게 또 보니까 제가 이제 주식 채널을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서서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과장되거나 뭐 오버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세력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생각하는 거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인플루언서 뭐 요런 단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많이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초기에 그 컨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게 좀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더 많은 분들 늘어나고 하다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뭐 그닥 세력들에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야기 방향이 이제 조금은 적절하게 뭐 이렇게 수위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그러한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지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세력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재밌어요. 자, 첫 번째, 뻥치면서 오른 적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한 6개월, 1년 뒤에 보니까 매출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만 올랐다? 주가만 올랐다. 이거는 100% 세력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진짜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외인기관들이 얘네가 막 잡주를 막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 돈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 돈 운용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대신 해주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남의 돈을 투자하는데 매출도 안 나오고 말장난인 회사 갖고 투자를 하겠냐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비상식적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리 막 최근에 막 로봇주도 올랐잖아요. 막 인공지능 어쩌고저쩌고 막 오릅니다. 매출 연관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북주는요. 야, 뭐 대북주 지금 북한에게 뭐 지원하고 철도 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매출 관련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대북주로 올랐던 건 매출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게 다? 이게 말장난이고 뻥치면서 오른 거죠. 근데 그런 곳에 외인기관이 투자한다? 그럼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대략 아시겠죠? 네, 그랬던 주식이 세력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이 주식이다 저 주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쵸,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 회사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기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출을 보세요. 먼저 매출을 보고 상한가를 보세요. 종목에 상한가가 나온 적이 있나? 그럼 상한가가 나온 시점, 그리고 연속적으로 좀 급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호재를 받았으니까. 급등한 시점부터 매출이 나왔던 부분을 비교하면서 실제 매출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기 주식이었던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최근에 인기 주식이 뭡니까? 조금 요즘에 테마가 많이 돌아갔고 인기 주식이 좀 많아요. 뭐 오늘 같은 날로 따지면 뭐 베셀 또는 뭐 네온테크 이런 주식이 또 될 수 있겠죠. 인기 주식이죠. 이런 주식들이 지금 오름세가 좋고 괜찮아요. 이것보다 더 인기 있었던 거 안랩, 이게 정치 테마주였죠. 안랩 주식도 굉장히 인기 많았죠. 거래대금 보십시오. 1조 이렇게 터집니다. 1조. 자,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물어보면 뭐합니까? 상승을 줬으니까. 가만히 옆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인기 많겠습니까?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상한가 나와요. 며칠 뒤에 또 상한가 나와요. 이런 주식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뭐다? 이거 세력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상승을 만들었는데 이 상승이 평범한 상승이에요? 아니죠. 평범한 상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디슨 EV가 왜 인기 많았어요? 그 대표 때문에? 재료 때문에? 아니에요. 상승 때문이에요. 무조건. 상승을 잘 주는 주식이 인기가 많고 그 주식이 세력주입니다. 인기를 많이 몰 줄 알아야 세력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개미들이 달라붙죠. 그러니까 얘네는요, 기본적으로 개미들이 어떤 차트에서 달라붙는지를 알고 있어요. 도가 텄단 말이에요. 제가 얘네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수하고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종가 매수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모양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 통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개미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개미가 이렇게 하네. 통계가 당연히 있죠. 그 통계 안에서 여러분이 빠따 맞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통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개인들이 들어오고 막 사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내 계좌 감시하는 거야? 이 생각 들겠죠. 감시고 뭐고 그냥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대부분 비슷해요. 돈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사람 성향은 다른데 투자 성향은 다 똑같아요. 왜?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거든요.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세력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자, 유독 오버하면서 움직임을 준 적이 있는가? 이 오버라는 단어가 좀 웃긴데 제가 오늘 한 종목만 이야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움직임이 어떠냐 보세요. 와, 뚝 떨어져요. 상장하자마자.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1조가 넘어요. 이때는 거의 2조 가까이 찍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때 상한가를 발생시키면 눌렀다 상한가, 이런 차트 흔치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슈퍼슈팅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이 차트가, 이것만 보시면 주식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요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이제 오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트가 그렇게 오버하냐? 물론 호재가 있다가 저때 악재가 터져서 사라졌었어요,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시가총액이 뭐 조그만한 거면은 뭐 그러느니 하는데 거래 대금 한번 보세요. 조 단위로 터졌죠. 조 단위로. 안랩과 같은 거예요. 안랩 뭐라고 했죠? 제가 안랩도 세력주라고 했죠. 그럼 얘도 뭡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 보세요. 공중부양 날렸죠. 자, 오늘 공중부양 위치가 근데 저항대, 매물대잖아요. 이거를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당장 간다라기보다 이거 먹기 위한 공중부양 모양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유독 오바스러운 모양을 만들죠. 세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너무 인기 주식이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여러분, 이 경험이 어쩔 수 없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5cm 한번 그 크기를 재봐라 하면 대충 그을 수 있죠. 경험이 있으니까. 자를 좀 많이 대본 사람은 요 정도가 10cm고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 정도가 5cm야. 그쵸? 이렇게 잴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면.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많이 보니까 어떤 주식이 인기가 1등이고 이 주식은 인기가 2등이고 어떤 주식은 3등,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1등 위에 엄청나게 상승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뭐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얘기하면 한신기계, 우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휴림로봇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 거는 인기가 많긴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다. 너무 1등 중에 1등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제외한 상태에서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를 한번 접목시키면 걔네가 나중에 다 올라갑니다. 제가 주식 하루 이틀 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 오르는 걸 여태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은요, 경험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경험이 중요한데 일단 경험만 쌓이면요, 그 다음에 개념이 익혀지면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경험이 쌓여서 그동안 실패하는 경험, 뭐 잘된 경험도 있겠지만 실패하고 막 손실본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쌓여요. 스스로 차트도 보게 되고, 아, 이런 데서는 위험하구나 알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개념이 주입돼서 개념을 딱 바꿔주면 그동안의 자신의 그 모습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반대로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뭐 서서히 잘해지고 뭐 그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시장이 내려박으면 다 손실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확 바뀌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운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좀 오래 간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니까 또 문제가 돼요. 빨리 복구하고 싶죠. 그 됩니까 그게? 이게 자연과 같은 거예요. 주식시장. 그것도 개념이에요. 자연의 섭리와 같은 건데 이거를 갑자기 내가 바꿔버릴 수 있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내가 저쪽으로 불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유대인 빼고. 유대인은 할 수 아무튼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시점에 정면으로 무리하게 미수 끼고 대출 끼고 해서 투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건데 그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겨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굳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